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일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인도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날아왔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요, 군 병력 배치를 설정했던 기무사. 이거 장관도 건너뛰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 특별 지시였던데요. 자, 이 사안을 과연 어떻게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지시를 내린 거 보면 이 사안에서도 굉장히 또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탈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여러 가지 의혹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위수령이라든지 계엄령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갖다가 특별히 뒤에서 이렇게 감시 감찰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무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지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수사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로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걸 보고라든지 수사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공정성 논란을 일거에 불식시키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왜냐하면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육군 전 현직 그런 장교들이 이런 세월호 관련해서 뭔가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비육군 그리고 비기무사 출신 한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다만 국방부 장관의 보고 수사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독립적인 군 검사들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외압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수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수사선상에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라든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까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수사선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강도 높은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이거 국방부 못 묻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가 좀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국방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사실은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엄중하게 국방부 내에 관련돼 있는 사람, 또 기무사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 이 수사에 압력이라든가 입김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의 일종의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 해외 순방 중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며칠 뒤면 다시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렇죠.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런 지시를 했어도 될 상황이었는데 했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정치권에 이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히려 기무사 문건이 이 외부로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불필요한 정치 공방도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환영하지만 한국당은 적폐몰이다라고 하면서요, 여야의 반응이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기무사 건의 가장 난처할 사람이 바로 송영무 장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구설까지 겹쳐서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식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그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 집사람이 여자들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남녀가 똑같은 거 아니냐 하고서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내가 좀 악수를 다 해보니까 연배가 이거는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이 발언이요, 성추행을 뿌리 뽑자고 성고충 상담관 만난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딸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 한 말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게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본의가 왜곡됐다, 취지와 네. 다르다는 해명을 하고 있었지만요. 하루 사이에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아니었냐는 여성계의 비판이 일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행동거지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자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네.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발언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 입장에서도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실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특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최근에
해군 준장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요. 육군 준장 같은 경우도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국방부의 지금 엄중한 사안에서 상담관들과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그만큼 국방장관으로서 지금 군 내부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남녀평등, 양성평등 바람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발언은 남녀평등, 양성평등을 매우 중요한 국정 기조로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정부 정책에도 상당히 폐를 많이 끼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송영무 장관의 설화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지난번에 식전 인사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말로 한번 설화에 시달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석이나 다른 자리가 아닌 공식적인 이 군내 성범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까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다면 평상시 군 장성들이나 뭐 장교들은 얼마나 해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겠나.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또 여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국방개혁 2.0이라고 해서요. 지금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데 과연 이러한 성인식을 가진 국방부 장관 하에서 여군 무조건 더 늘렸다가 더 사고만 터지는 것은 아닐지 국민들의 우려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 송영무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 상당히 어두운 얼굴이던데요.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해명은 했거든요. 근데 그 해명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해명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나 그 발언의 어떤 부적절성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선거중 상담관과 간담회 자리거든요. 네.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이런 자리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정무적 감각이 있으면은 굉장히 엄중한 표정을 짓고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나한테 직보해라. 내가 바로 조치하겠다. 네. 혹시 그 고충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없느냐? 여군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듣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전군에 알려지고 특히 뭐 장성급 그 어떤 지휘관급들한테 이런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군과 관련되는 문제, 성문제, 성공기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인식을 할 텐데 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느슨하게 저렇게 긴장감 없는 표정으로 부인의 얘기를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오히려 논란을 만드는 게 군내의 어떤 성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성단체뿐만 아니라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송 장관에 대한 해임 요청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은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 건의 청원이 다수 건수가 올라 있습니다. 여성차별적인 송영무 국방장관 파면을 요청한다. 또는 네. 삐뚤어진 여성관을 가진 국방장관의 경질을 청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도 이 JSA,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우리 오청성 병사가 귀순했을 당시에 한미 장병들을 모두 격려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때 생각해보면은 이제 미군 장병들도 있다 보니까 네. 통역관들도 있었는데 이 당시 미니스커트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미니스커트는 그렇죠.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통역관이 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해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는데 네. 일단은 뭐 그때도 해명은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취지는 그거죠. 일단은 장병들이 식사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장관이 그런 성의식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면 초과처럼요. 잇따르는 구설 때문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송 장관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군 논란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제는 그런데요. 분위기를 바꾸는 듯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는데요. 먼저 그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We are now ready to unveil Mobile Phone Factory, a symbol of the promise. 장혜찬 평론가님, 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가 됐고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단독 면담까지 깜짝 5분 행사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문 대통령 이게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직접 나선 까닭이 뭘까요? 우선 이 5분간의 단독 면담은 예정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네. 청와대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다음 순서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잠깐 들어와서 환담을 나누자 했던 것이고 네. 그 5분여 동안 뭐 한국에 일자리 고용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도의 가벼운 덕담만 오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은 대통령도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경제 지표나 고용률, 청년 실업률 같은 것들이 연일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대기업들이 결국 이 투자 예산, R&D 예산이나 고용 예산을 풀어줘야만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인식을 청와대에서도 조금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인도 공장을 증설한 준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인도에서만 삼성전자가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 공장을 증설했는데 이 판매만 같은 경우는 15만이 넘기 때문에 삼성이 책임지는 일자리만 수십만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 모디 총리 같은 경우도 본인 연설에서 이 삼성의 공장이 준공된 데 자부심을 느끼고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의 리더라면서 연일 삼성전자 띄워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도에만 이런 7만 명, 15만 명을 고용하는 공장 지을 게 아니라 네. 한국에도 이제 삼성의 R&D 예산을 풀어서 새로운 좀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번 기회에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논란보다는 경제를 챙겨야 하는 국정 이기로서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희철 변호사님, 지금 화면에 이재용 부회장을 보면요. 아무래도 긴장을 했을까요? 꾸벅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여러 차례 보이는 모습 보면은 좀 과도하죠. 어떻게 보면은 재벌 총수가 당연히 대통령과 만남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례에 가서 거의 90도 인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상당히 것도 몸을 낮추려고 상당히 하는 그렇죠. 지금 사실 제보였거든요.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은 아직 판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지금 일단은 집행유예를 풀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법적인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보였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재벌 총수 뭐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폐로 보고 바꿔야 될 부분 그리고 뭔가 다시 새롭게 혁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부분도 네.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는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상생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럼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기존 국정 과제였던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역할이나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인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재벌 총수와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서 환담을 나누고 뭔가 소통을 하는 것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깍듯한 영접을 했던 이재용 부회장. 대기업 정책이 바뀌나 촉각을 곤두세우며 봤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요 좀 네. 불편했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냐하면 네. 저기의 주인은 이재용 부회장이었거든요. 삼성이 공장 지어서 삼성이 문을 여는 자리에 네. 대통령한테 다 양보하고 그 정작 주인은 뒤로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한국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면 주빈격인 대통령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와 재벌 총수의 위치가 마치 위상하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네. 되는 문화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정경유착 얘기 나오고 뒤로 돈 갖고 와 그러면 돈 갖다 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이 뭐 무조건 삼성한테 투자하시오라고 해서 삼성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국내에서 삼성이 좀 더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은 또 거꾸로 앞으로 과거에 뭔가 이렇게 그 정치권에다 돈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뒤로 로비해서 또 삼성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하게 움직여 왔던 그런 관행도 이번 기회에 네. 이재용 시대가 됐으니까 기존의 그 이건희 시대는 이제 좀 매듭 짓고 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장에서 처음 나온 뜨끈뜨끈한 휴대폰에 문 대통령이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펜을 찾지 못하시니까 이재용 부위원장이 펜을 주기도 했지만 모디 총리하고 두 분이 같이 사인을 했네요. 네, 1호 핸드폰과 2호 핸드폰에 사인을 했는데요.
이 두 핸드폰을 제작한 사람들이 좀 특이합니다. 한 분은 이제 아르띠 샤르마라는 분인데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인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품질 관리 엔지니어로 승진한 여성이라고 하고요. 네. 또 한 사람은 이제 캄레시 쿠마르 미쉬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장 내에 제조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이 1525 핸드폰을 만드는 영예가 두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네. 부분 보면 단순히 우리나라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가 만나서 형식적인 어떤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행사장에 오기까지 지하철을 같이 타고 오지 않았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서 인도 국민들과 인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현지 분위기를 보고 또 인도 공장의 어떤 직원들을 우대해주고 그들이 네. 만들어낸 핸드폰에 사인을 하는 거 상당한 영광 아니겠어요? 뭔가 문재인 대통령 외교의 저는 특징을 그 본국 사람들의 감성적인 면을 잘 건드리는 게 뭐 중국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또 따님의 직업을 요가 강사라고 밝히는 등 상당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인도 국민들이 기뻐할 만한 부분을 많이 좀 잘 자극하고 있다. 이 핸드폰에 사인을 한 부분도 좀 경제 협력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네. 부분을 참 감성적으로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다혜 씨가 요가 강사인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참 전격적인 이 인도와 함께하기 잠시 뒤에 또 소개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그러고 보니까 문 대통령 가는 곳마다 등장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전체 일정 18개 중에 11개를 일명 모디와 함께 총리가 직접 대통령을 함께 하도록 모셨습니다. 대중교통까지 타던데요. 그 장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인도에 와서 이 지하철을 타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주 종이 We are very familiar with her. from her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게 돼. Fake a love, fake a love, fake a love. 나의 삶을 이젠 볼 순 없겠지만. 부창부수의 김정수 여사가 군중 한가운데로 들어간 모습도 보셨습니다. 모디 총리의 아주 특별한 의전 속에요. 문 대통령도 화답을 하던데 아무도 몰랐던 깜짝 카드. 내 딸도 요가 강사다. 아무래도 인도 분들이 요가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거리 좁히기에 나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런 한마디가 그 어떤 방문국계 네. 정상을 굉장히 좀 친밀하게 느껴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따님이 요가 강사라는 걸 아시는 분이 있었나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지금 문다혜 씨죠. 그러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데요. 네. 문준영 씨하고 문다혜 씨.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려지기로는 평범한 가정주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요가 강사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스스로 그러니까요.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한마디라든가 또 지금 모디 총리가 보여줬던 외교상 행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 탄 것도 사실은 삼성물산이 일부 구간 공사했고요. 현대 로템에서 또 차량 한 280 차량을 또 거기다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쪽으로 행보를 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이번 인도 방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입장으로서도 각별한 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그러니까 수출의 한 25%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을 벌이니까 중국이 출렁하니까 우리가 지금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한테 직격탄이 날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출선 다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도가 지금 이제 막 개화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인구가 14만 명이고요. 점점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이 한 8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한류가 지금 불고 있기도 하고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에 지금 2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공장 증설로 다시 1위로 올라설 이런 예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앞으로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인도에서도 한국과 좀 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 대통령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많은 협조를 좀 당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정희철 변호사님, 김정수 여사가 지금 인도의 마음 잡기
함께 했던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적으로 문 대통령이 우리의 다변화를 꾀하는 반면에 김정숙 여사의 문화 다변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국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표현으로 뭔가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고 있지 그래요.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군사협력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총리와 함께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네. 김정숙 여사는 그 전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 이게 지금 K-팝 경연장이 인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K-팝 축제라고 합니다. 2012년에 시작됐는데 그렇군요.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본다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되게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손을 흔든다든지 뭐 아는 노래가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도 국민들한테 마음을 갖다가 울리고 또 한류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교류 같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네. 부창부수로서 굉장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